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수의 톡톡톡. 오늘도 어게인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거의 녹취당 또 잡법당, 한마디로 역대 정당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이 비합법적 갱스터식 너활식 방법으로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당 대표 하겠다고도 저러는데 대선쯤 되면 권총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권총 정도 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 당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뒤에서 녹취 캐고 터트리고 한마디로 양아치 뭐 시정잡배 요 수준이지 권총 정도 뺄 수 있었으면 저렇게 안 하죠. 새누리당 앞에 제가 이번에 사태를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사우나를 하나 차리는데 새누리당사 앞에 새마음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우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누리당의 모든 뭡니까? 최고위원회, 또 뭐 비대위, 또 공천심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그 사우나탕에서 하도록. 왜냐하면 누가 전화기를 속에 넣어 가지고 녹음기를 넣어 가지고 무슨 녹취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뭐 이건희 회장 동영상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녹취가 아니라 영상이 튀어나올 수도 몰라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밤에 또 술자리 해가지고 또 7.2 친박도 술자리는 잘하잖아요. 예, 친이 신박이 겉으로는 싸우지만 또 해가지고 밤에는 단합하자고 술자리 또 뭐 할 때 냈죠. 그것도 누가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보관할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총알 이런 거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녹취 뭐 영상 이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저번에 공개는 안 됐지만 매우 자세하게요.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친박의 중진 의원들과 또 친박 출마 희망자들이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그대로 그때 뭐 언론에 유출되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그거는 녹취록이 있다는 건데 녹취를 갖다가 이 생생하게 들르게 되면 거기는 비박이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박이 안 갔거나 친박 안에서 그 자리에서 같이 술 먹고 놀한 놈이 녹음기로 갖고 녹취를 했거나 안 그러면 멀리서 도청을 했거나 해서 까발릴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수백 개가 나올 거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녹취가 등장했을 때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이 훨씬 나올 거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더 터트릴 필요도 없었죠. 그거 하나 터트리니까 바로 이렇게 친박이 엎드려가지고 야합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친박 쪽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었던 바는 총선 때까지만 참고 총선 끝나면은 전쟁을 벌여서 비박을 다 쫓아내겠다 그랬는데 또 더 맞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 당시 녹취들이 하여튼 뭐 최소한 수십 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 상황 보니까 그러면 좀만 친박이 움직이면 하나씩 툭툭툭툭 터트려대니 내년 대선 때까지 뭐 살아남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그 녹취를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녹취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에 대고 그렇게 떠들어댄 친박들의 정신 상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전화의 좀 내용이나 이 방향들에서 상당히 격이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뭐 명확하죠. 건국 이래 여권이 총선 치르는데 여권의 실세들이 개입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뭐 DJ 때고 노무현 때고 다 하는데 왜 그때는 안 드러나고 지금은 드러나느냐. 뭐 스마트폰의 기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는 그 행태가 뭐 저는 이거 뭐 DJ 때 이런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는 그래도 주로 좌장급들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뭐 오라 그래서 돈 줄 놈 주고 받을 놈 받고 이래가지고 하고 아니면 또 공기업 사장으로 빼고 엄청난 정리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든 여당이 다 하는 건데 좀 프로답고 좀 격이 높게 정리를 했다고 여기서는. 근데 지금은 이 전화로 가지고 뭐 형 뭐 내가 형 거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렇게 그 서청원 씨의 지역구에 서청원 씨가 7선이고 뭐 거기 현역 의원 아닙니까? 당 실세인데 그거 좀 경선 좀 붙으려고 나오는 거를 이걸 막기 위해서 친박 실세들에다가 정무석이 총동원 내가지고 그걸 전화하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직전에 제가 좀 들은 비하가 있습니다. 저도 친박의 중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뭐 이제 녹취까지 나오는 못하게 다 까버리지 못 갈 거 있습니까? 저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저 평통 수석 부회장이나 가지.
그래도 그 양반이 좌장인데 하니까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들 안에서도 나이 든 사람을 이번 총선에 다 치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 요즘 며칠 사이에 우병우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번에 녹치고 뭐 진경준 사태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권력의 풀이, 일적 풀이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안에서도 내가 나가는데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 대표를 하고 앞으로 킹메이커를 하는데 서청원이 부담스럽다면 서청원이도 치우자.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뭐 7선에 노회한 서의원이 그냥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급히야 이제 대물려 가지고 이 급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한마디로 전화를 해대다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옛날에는 제가 건너가 고문 잘 알죠.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4선 5선을 한 호남의 의원들을 불러서 은퇴를 시킬 때 밥을 사고 하면서 달래고 설득하고 자리 이런 부분을 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아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이런 일들은 성의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전화질을 해대면서 뭐 이 삼류 협박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도 대물었는데 한마디로 정치의 수준이 조폭들도 옛날에는 이 손으로만 겨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뒤에서 칼로 찌르고 방망이 들고 때리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치 수준이 그래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김성애 전 의원을 옮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옆지역구로, 시설지역구로. 그러면은 화성병 당선시켜줄 자신 있냐? 뭐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라 그랬으면은.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개입하지 말던지. 이게 사고가 안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DJ 때 같은 경우 뭐 비례대표 공천권 가지고 30억 받았다가 안 되면은 즉각 단단 돌려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안 돌려줬으면 바로 사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죠. 기자회견에서 양심 선언했겠죠. 그게 안 터지는 이유는 나름 거래 관계를 잘 지켰다는 거 아니야? 안 터졌다는 이유는. 지금은 그게 안 지켜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넘어왔을 때 당선시킬 자신이 없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빼가지고 사단을 내고 김성애 씨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그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 정리한 능력도 안 되는데 불필요하게 대통령까지 걸어놓으면서 교통 정리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 대해서는. 교통 정리를 개입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렇게 어설프게 해서 대통령까지 걸어놓으면서 참 어리둥절할 정도예요. 솔직히 인간적이거나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로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하고의 어쨌든 주변 거리가 좀 가까이 있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여당에 중심 행세를 해다가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벌인 진박 마케팅 한번 보세요. 말하는 태도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경로당에 가도 저렇게 하면 선거 떨어진다 할 정도의 수준의 말로 이 진박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박에 저들이 실세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의 질적 수준이 발바닥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들이 발바닥인지 알기나 하는 건지 어떻게 사람 중에 말종들만 가까이 두시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총선 때 딱 하나 이렇게 좀 그쪽에다 당 쪽에다 제안한 거는 이 저격공천 할 때 김무성의 그 뭐 여론조사 조작 경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어차피 저격수와는 말로 붙는 거니까 1대1 토론 이후에 대의원 심판에서 하는 경선 방식을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표창원 지역구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저격공천은 그 방식으로 하자. 자, 명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상현이든 최경환이든 친박 실세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개입을 했다 칩시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예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뒤에서 자기들 개파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전화질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하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앞으로 가게 되면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개입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 개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의 최고 당원이 박 대통령이거든요. 새누리당에 당당히 개입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든 친박 실세든 우리 개입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서 그 결과 갖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할 거는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친박 시대들이 전화 협박이나 하고
이게 걸리니까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팔았습니다. 현기한수석이나 뭐 윤상현 나 뭐 최경환 아니고 현기한수석은 당연히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죠. 정무수석 앞에서 약속했다.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총선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 물었을 때 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원래대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총선대에서 새누리당을 개혁해놓고 뽑아줘서 얘기했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이요.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의 경선에 일정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이 여전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만 안 밝히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법 위반이 말고 총선에 야당과 붙은 선거가 들어갔을 때는 선거법 위반인데 당을 개혁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애초에 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건. 이 정권은 이런 문제가 걸리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끝으로는 완전히 부인을 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이하고 9월 30일 날 무슨 뭡니까? 상향식 공천 발표할 때 청와대가 개입해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그야말로 있는 놈들 다 해먹자라는 구조밖에 안 되니까 그때부터 처리를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당에 이런 그냥 청와대가 개입 안 하는 듯이 이럴 중순까지 남았다가 뭐 고작 이항구 하나 보내어서 이항구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큰소리 치다가 그러다가 금방 주도권 잡았다고 이항구 찬양을 하다가 살생부 녹취 한 방으로 맛이 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갈라먹기로 갔다가 막판에는 이 김무성의 도장론 때문에 한마디로 유승민 그냥 무투표 당선시켜준 것처럼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과정들을 보면 과연 누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옛날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당무위원이었습니다. 당무위원들은 보통 한 3성급 이상들이 했어요. 저는 뭐 지역성 이런 걸 고려해서 당무위원으로 원해지만 들어갔는데 전부 회의만 열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올마이티 하더라고 찬양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간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호텔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들들이나 주변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가 터지니 어쩌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들만 하고 이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지금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성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한 방에 해결할 것이다. 신화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병우 이 사태에서도 또 신화처럼 믿고 있을 거예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노 정권에 피반 사람인데 친노들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걸려서 어떻게 보면 도발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살아나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때 왕창 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표 맡아서 천막 당사 쳐서 좀 작게 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친노들은 노 대통령이나 우리 친노는 어떤 승부수를 던져도 성공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간이 배밖에 났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열린 우리당이 다 도망가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선거 다 참패했죠. 한 건도 못 이겼죠. 뭐 재보선이고 지자체고 44대 0이라는 그 기록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권력은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이긴다라고 오만해지는 순간에 맛이 가는데요. 여기에 또 보면 친노는 저거들끼리 백을 철저하게 쳤습니다. 환상에 사는 것 같아서요. 자, DJ 대통령도 막판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가까운 다루기 쉬운 사람만 옆에 두었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벌어지는 부분이요. 제 된 대표하고 나하고 총선 전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총선에 직접 개입해서 완전하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또 차라리 친박들을 데리고 총선을 앞두고 당을 깨버렸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되니까 한 100명이라도 7, 80명이라도 확실히 대통령과 국정 의지를 공감하는 사람들로 가야 되고 그만한 명분을 내 그래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십시오.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친박들의 이제 지리멸렬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친박의 지리멸렬을 떠나서요. 이 당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무너지는 게 전화 통화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서로 무서워서 전화 통화 못 하지 않습니까? 협상도 못 해요. 무서워서. 녹취? 전화만 녹취가 아니라 이제 막 스마트폰 이제 원거리 녹취 다 되거든요. 야, 술자리 하자.
스마트폰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또 어디다 숨겨둘 줄 알고 어떻게 정당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사우나탕에서 회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야당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기환, 윤상현, 최경환이 대통령 이름을 판 게 호가호의로 그냥 판 거냐, 대통령이 다 보고받고 한 거냐, 이거 답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근데 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작업입니까? 정당과 특히 여당하고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대통령에 전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정당에 전하기도 하는 게 정무수석입니다. 아니 정무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총선 때 여당에다가 아무 메시지도 넣으면 안 된다. 넣었으니까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총선에 정말 많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정무수석의 역할을 한 거고 거기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럼 사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리둥절 넘어가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저런 정당하고는 대통령이 일을 못합니다. 그 당원들끼리도 일을 못하는데 당정협의를 어떻게 됐어요? 또 겁나가지고 당정협의하다가 저는 당을 이제 대통령이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 당이 어떻게 될지는 대통령이 책임질 바가 없는 거고 남은 사람들끼리 해결하라 그러고 왜 대통령은 지금 이제 당원이기도 하지만은 당원의 권리도 못 누렸고 어떻게 보면 당원의 의무도 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당을 떠나고 지금 사드 배치 어차피 내년 대선까지 가는데 지금 안보가 심각하거든요. 안보를 가지고 초당적 협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밴 대표 말에 100번 동의하는데요.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가지고 있어야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십상시, 옛날에 제가 종편 십상시라고 3인방 물러가라 할 때 종편 십상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계형 종편 출연자로서 3인방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러가라 했다. 자, 제가 지금 와서 제보고 그때 십상시라는 사람에게 대묻겠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저는 정윤회 씨 문건이 터지기 전부터 TV에 나가서 정윤회 씨나 3인방이나 박 대통령 옆에서 실세라는 사람들은 약간 멀리 비껴날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세상에 대통령을 저런 사람들만 모실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느냐. 한국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엄청 많다. 박 대통령은 천하의 인재를 다양한 컬러에서 이렇게 모아서 한마디로 이종교배를 해야 된다. 순종교배를 하다 보면 면역이 떨어져서 전부 빨리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 했다고 십상시가 됐는데요. 십상시의 원조는 후한 영조 때 황제 옆에 있는 내시들이, 그 시기도 없는 내시들이 황제를 주색 잡기에 빠지게 하고 황제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다가 이 한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중국은 기원이 한나라예요. 그래서 장기도 초한 아닙니까? 그 한나라가 그때 망해버린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전화를 건 분들 중에요.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거는 이건데 나는 진짜 걱정스러운 게 서청원 공천과 관련해서 큰형님을 위해서 이랬다. 이러면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저렇게 했을 거다라는 이 인과관계는 성립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총선 때 꼽은 일은 없겠느냐. 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호가호위라는 거는 한두 개의 진짜를 가짜 한 8개, 9개를 뒤섞어 갖고 호가호위하지 생기는 게 없는데 호가호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당은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호가호위해서 한마디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 되라고 충신으로 간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대통령을 거의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자라는 입장에서 수단,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폭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진경준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그리고 이 친박 핵심들의 녹취가 일주일 만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당정청이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기 계산이 있었겠죠? 우병우를 앞에 세워서
뭐 롯데 수사나 뭐 대우조선 수사 이걸 통해서 이 사정을 지난 제2롯데월드 허가 인허가까지 지난 정권을 친이 비박을 향해서 내밀면 이 사람들이 다 엎드릴 거고 일부는 또 깜빵에 보내고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먹겠다는데 그때 또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최경환 50억 수수설이 또 터져나왔어요. 자, 대표하겠다고 지금까지 방향을 자기가 하려고 다 잡아온 사람이 룰부터 오늘 아마 안 한다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닭대신구왕이라고 형님 하소해서 서청원 전 대표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 대표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함정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한 며칠을 보고 있었죠. 근데 그분도 오래 해서 노예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 할게 고맙다 동생 뭐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이 새끼 지하려다가 얹히니까 내주네 이랬을 건데 고맙다 동생 하고 한다고 발표했을 건데 안 하고 시간 좀 껐지 않습니까? 그래가 내일쯤 하려는데 바로 녹취 딱 터지면서 그 녹취의 원인이 서청원 대표 공천과 관련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돼버리니까 본인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가 좀 막 각종 다양한 제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마다 다 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무기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때 지금 뭐 또 친박에 뭐 이주영 친박으로 돼 있나요? 좀 헷갈려가지고 어디가 친박인지. 그리고 뭐 또 김용태 뭐 막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김용태 하면은 막 비박의 거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네. 오늘 김용태 의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드 배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충성하는 진박하는 TK 의원들 보세요. 제일 먼저 팀 짜가지고 사드 배치를 제동 걸지 않습니까? 24명 중에서 21명이 반대했고 그 중에 16명이 친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 이른바 좀 자칭 보수들 보면은 대부분 친박 쪽 가깝잖아요. 예. 뭐 저도 따지면 친박 쪽으로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선상으로. 근데 그건 뭐 대통령이 뭐 통진당에 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그런 건데, 그 개헌 문제하고 지금 시점에서 아니 사드 배치에서 몸을 던지겠다는 김용태 이 비박과 사드 배치를 저지한다는 저 TK 친박들에서 도대체 누가 애국자입니까? 그러다가 또 보면 난데없이 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겠지만은 남경필이는 우리 지역에 갖고 와서 이랬잖아요. 아 그건 진짜 100% 안 온다는 정보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쇼를 하려면 이런 쇼를 해야지. 이 자들은 도대체 이미 성주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각 정당의 개파 갈등은 늘 있는데 노선과 이념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개파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자, 근데 먹을 게 있으니까 싸우지 없는 집에 싸우겠습니까? 없는 집에도 고구마 하나 놓고 싸우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자들이 완전히 난파선이 돼가지고 지 새끼들부터 다 뛰어내리고 있는데 이 난파선의 키를 잡아서 한마디로 보물을 갖다가 안착시킬 거라고. 보물선이 이제 저 영국 앞바다까지 왔는데 서인도 제도에서 보물을 잔뜩 신고 난파되고 있어요. 지가 딱 느끼기에 아 이거는 배 60까지 못 간다, 틀렸다 이러는데 이 난파하고 있는 배에 보물이 탐이 나가지고 서로 선장되겠다고 지금 살인하는 격인데, 그것도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투하지 않습니까? 제일 나쁜 놈이 총을 뒤로 쏘는 놈인데요. 어제 이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2등을 했던 크루즈라는 사람이 트럼프 찍지 마라 말을 사실상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 나 저런 놈도 처음 봐요. 어디 저 변두리 히스패닉 쿠바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다가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더 빨리 들어왔죠.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의 한마디로 상류층에서는 승부를 걸었고 결투를 걸어서 졌으면 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투를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보고 서로 총을 쏴야죠. 등 뒤에 총을 쏘는 게 제일 나쁜데 이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결투를 하자라고 말도 안 하고 자는 데 와가 먹다는 짓거리를 갖다가 지금 쌍방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새누리당의 수준은 홍콩 영화에서 삼합회 깡패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수준이 지금 떨어지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친박을 잡든 비박을 잡든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번에 TK 의원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아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배를 남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누가 잡아도 남의 나라랑 가가지고 거기서 딜을 치겠다. 저는 그게 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당권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당에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좋고, 이 당에 대한 문제를 이제 던져놔 버려야 돼요. 던져놔 버리고, 사실은 좀 애국적 관점인 사람은
저 당에 대해서도 크게 또 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또 안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 엉망진창된 거는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고 계속 덮고 오다가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십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친박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잡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 당이 안정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또 이제 영상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영상이. 그럼요. 지금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볼 때 녹취나 영상이 수백 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 새누리 흥신소입니다. 저게. 종목별로 인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저거. 온갖 종류의 불륜을 다 잡아주는 스스로 불륜들을 워낙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불륜입니다. 자, 정치라는 거는요, 개파 싸움도 있고, 이 뭐, 고상한 이념이나 가치를 갖고 싸운다. 이거는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별 더러운 걸 가지고 맹분을 만들어서 치고박는 게 정치인이고, 권력이 있으면 그놈 차지하려고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 싸울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싸움을 적어도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이 허용하는 안에서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민주주의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한마디로 이 깽 영화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폭들끼리요. 녹취해가지고 던져줘가지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 상대 조폭을 제거했다면 그건 영원히 조폭 세계에서 양아치라고 추방을 당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갖다가 떳떳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전화를 걸어서 니 놓지 마라 보상해줄게 알아서 챙길게 옆에는 된다면 그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말과 한마디로 이 가장 비열한 방법이 서로 쌍방이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로 말하면 거의 소말리아 수준으로 간 겁니다. 새누리당은 거의 보물선이 난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해적단처럼 되어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직도 모르죠. 이제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저는 이제 친박이 잡았을 때 터질 거라 얘기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우병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 정권의 우병우가 사정 대상이거나 이게 뭡니까 검증 대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였던 자료들이 지금 친이 비박들이 쪽에 잔뜩 있었을 거고 그것들이 터져나왔다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팔고 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추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랬을기는 어려웠다. 지금 동시에 터져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은 뿌리의 정권이 정보를 공유하고 밥을 처먹으면서 온갖 헛소리를 공유했는데 이제 서로 싸우기로 하니까 그걸 갖고 국민들 앞에 다 폭로하고 까발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치에 인간이 하는 정치에 이미 금도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건 빨리 전 대통령이 빨리 정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빨리 당에서 떠나지 않고는 이거 정말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사정을 통해서 뭐 할 거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완구 내세우자마자 얼마나 처음에 호기롭게 나서요. 이 가방 안에 다 있어. 내가 뭐 30년 40년 전 것도 보관해서 이럴 때 와 정말 제대로 된 거물 하나 나타났다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제 뭐 바카스병에 돈이 담겼냐 안 갔느냐 하면서 자살하는 성완종이 이완구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호기롭게 나갔습니다. 롯데 수산이 뭐니 좀 갈 법한데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다 봐서 새삼스럽게 정비해서 새로운 실력이 나와서 사정을 해서 부패 척결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 지금 비박들 친이들 제압한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병우가 진작 실력이 있으면 미리 했지요. 지금까지 주물락거리다가 이제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왜 저런 사람한테 미련을 가집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은 변 대표 말대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드, 그 다음 MD. 아니 왜 국방부 장관이 MD 들어가냐 하니까 MD 아니라고 부인합니까? MD, 전시작전권 이양. 지금 한국이 KAMD하고 이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2024년쯤에 전시작전권 이양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지휘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개선 여부 이런 거를 국민들 앞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한번 묻겠다. 내가 이거 통과 안 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야하겠다고 한번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 그렇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한간에는 요즘에 이 사드 문제가 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 녹취 폭로 전하고 우병수 이 문제 때문에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분간에. 네. 그 당장 이제 성주에 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불도저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몇천 명 들어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저는 이 정권에서 들어놓여 있는데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를. 그리고 더민주가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당대 유력 후보를 다 사드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돌아선 게 원래 그랬었죠. 새 대표 생기면 그렇게 하겠죠. 그냥 그쪽도 그 변수고 미국 대선이 또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이 변수로 볼 때는 사드 문제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친박 시세대 그 폭로전 때문에 잠깐 묻혀있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의 힘이 10분의 1로 약화된다. 진짜 사드 전쟁이 붙을 때는. 지금보다 10분의 1 약화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힘이? 이건 대통령이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명분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투표를 붙여야 될 상황이 분명 올 거예요. 그때 붙이는 김에 당을 나오는 게 유리할 겁니다. 국민투표에. 당에 나왔어요. 중립적 네. 위치에서 붙여야죠. 국민투표를 붙이면서 당을 나와서 나는 임기 말까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지 절대 이제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할 거고 또 하나 말씀하셔야 될 거는 차기 정권 창출을 나 관심 안 두겠다. 지금 나라가 지금 뭐 망하니 많이 솔직히 나라 지금 망할까 말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오직 대한민국만 일하고 차기 정권 손 떼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 하면 그 쫄병들은 다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대통령은 안보가 가장 큰 상품인데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겠다 하면 안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가 뒤에 가서 총이라도 잡아가지고 반기문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고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한마디로 이 정파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 있을 때도 사드 문제에 뒤통수 찌르는데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저 인간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정말로 대통령만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올바른 판단을 좀 하시기를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여야가 만약에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개헌 들어온다 그럼 대통령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지. 막아야 되는 목을 거예요. 걸고 막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하고 국가안보 지키기 위해서는 탈당이 맞다. 저는 대통령께서 공연히 옆에 있는 그 친박이니 무슨 매딘방이니 다 옆에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이랬던 말하면 저 자식 물리치 놓고 지 들어가려고 그런다. 저는 오라 해도 갈 일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거기 왜 갑니까? 자, 대통령께서요 물리치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소신이 있는 괜찮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바꿔 넣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안보,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 경제 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요. 안보 위기를, 경제 위기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더 안 나빠지도록 마지막에 잘 챙기는 거. 그러면서 나는 여야에서 탈피했고 정권 재창출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들이 싸워서 페어하게 국민들한테 심판받아라.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혁이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가겠다 하면서 요런 거는 좀 도와주라. 단 안보 문제는 국민투표를 한번 죽어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뒷정리를 하시는 것이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 기억 국민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랜 대표 마지막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이 대통령 탈당과 정권 재창출 포기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정권 재창출 못하면은 이 나라 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정권 재창출 한다고 하는 방식이 뭡니까? 저기 멀리 있는 저 반기문 씨 데려다가 어쩌고 그것도 복잡해요. 반기문이 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저걸 갖다가 허수 다 떼주기는 어렵고 먹지도 못할 걸. 이 도청 막 녹취 폭로하는 날에 반기문 씨가 들어오겠어요? 겁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반기문이 한국에 가서 이야기한 것도 여러 건 녹취돼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음 비우는 겁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보를 튼튼히 하다 보면요 마음을 비우고 죽기를 각오하면 거기서 살아나는 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당들도 전부 시원찮기는 매일 일반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친박을 버려야 박 대통령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밴드 오늘 감사합니다.